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꼭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2025년 대한민국 한 남자의 이름이 특검 수사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도, 경찰도, 언론도 이 남자에 대해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김충식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도대체 김충식은 누구였을까요? 왜 20년 넘게 아무도 김충식을 건드리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경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2005년의 어느 날 경기도 양평. 김충식은 한 장의 종이를 펼쳐놓았습니다. 고속도로 설계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공식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김충식이 직접 그린 기획도였습니다. 김충식은 양평 지역에 고속도로가 날 것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충식은 최은순과 딸 김건희를 찾아갔습니다. 여기에 고속도로가 생길 겁니다. 지금 땅을 사두는 게 좋습니다. 김충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최은순과 김건희는 김충식의 말을 믿었습니다. 김충식은 이미 최은순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으니까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충식은 사실상 최은순의 내연남이었고 김건의 남매에게는 아버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김충식의 말을 믿은 최은순과 김건희는 양평 일대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은순과 김건희가 매입한 땅 주변으로 통일교로 추정되는 조직이 땅을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최은순과 김건희의 땅과 통일교의 땅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을까요?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충식이 그 연결고리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김충식의 진짜 힘은 검찰 네트워크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김충식은 검찰 고위층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은 주변 사람들에게 정상명과 자신이 각별한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충식은 본인 입으로 정상명과 자주 만난다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김충식은 검찰 내부의 핵심 인물들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최은순과 김건희가 법적 문제에 휘말릴 때마다 김충식은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006년 김충식의 자녀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놀라운 인물이 주례를 섰습니다. 박세직이었습니다. 과거 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박세직이 김충식의 자녀 결혼식 주례를 선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김충식이 단순한 브로커가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김충식은 이미 권력의 최상층부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충식의 이름은 신문에 나지 않았습니다. TV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충식은 완벽하게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김충식은 더 큰 판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삼부토건이라는 건설회사가 있었습니다. 회장은 조남욱이었습니다. 김충식은 최은순과 김건희가 조남욱과 연결되는 과정에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라는 회사의 주가 조작 사건이 터졌습니다. 삼부토건과 김건희 일가가 연루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들을 보면 김충식이 삼부토건과 김건희 일가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고리였다는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김충식은 삼부토건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에서 김충식의 이름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김충식이 검찰 내부에 구축해놓은 네트워크가 작동했기 때문일까요? 김충식의 활동 범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김충식은 리버티 학교라는 대안학교의 설립과 운영에도 깊이 관여했다고 합니다. 보수 성향의 교육기관으로 알려진 이 학교에 김충식이 왜 관심을 가졌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충식의 활동 범위가 부동산, 주식, 교육까지 확대되고 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김충식의 네트워크는 점점 더 촘촘해지고 있었습니다. 검찰, 건설업계, 종교단체, 교육기관. 김충식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 자신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충식의 영향력은 최은순과 김건희를 통해 더욱 확대될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김건희가 검사 윤석열과 결혼하게 된 겁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결혼 과정에서 김충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김충식은 주변에서 윤석열의 장인으로 불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최은순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관계로 인식됐던 겁니다. 김충식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검사의 장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김충식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건 2015년의 일이었습니다.
그해 김충식은 대규모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2015년 김충식은 대규모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문화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시회의 후원자 명단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우회라는 조직에서 거액의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성우회는 보수 성향의 전직 장성들이 모여있는 모임이었습니다. 예비역 장군들이 왜 김충식의 전시회에 큰 돈을 후원했을까요? 단순히 문화를 사랑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후원금 봉투 안에서 이상한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빨간색 소책자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학습 자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니 이 소책자는 대한민국 헌법 조항 중에서 계엄과 관련된 부분만을 따로 모아놓은 것이었습니다. 학습용 소책자로 보였습니다. 2015년에 왜 계엄 관련 헌법 조항을 정리한 소책자가 필요했을까요? 당시는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계엄을 선포할 이유도 없었고 계엄을 논의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소책자가 만들어졌을까요? 더 놀라운 건 소책자 뒷면에 적힌 메모였습니다. 손으로 쓴 필체였는데 김충식의 글씨로 추정됐습니다. 메모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유사한 형태의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이 단어를 들어본 사람이라면 등골이 오싹해질 겁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70년대 유신시대에 국회를 대체했던 기구였습니다. 독재 정권이 국회를 무력화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었습니다. 김충식은 왜 2015년에 이런 메모를 남겼을까요? 혹시 국회를 해산하고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를 구상하고 있었던 걸까요? 2015년에 이 빨간 소책자는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9년 뒤 이 소책자의 의미가 새롭게 조명받게 됩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엄 선포 한 달 전인 2024년 11월 국가조찬기도회라는 대규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약 700명이 모인 큰 행사였습니다. 이 국가조찬기도회에는 보수 성향의 대형 교회 목사들과 정치인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계엄 사령관이 될 박안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김충식도 이 국가조찬기도회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김충식은 국가조찬기도회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사진을 보면 김충식은 황우여, 안창호 같은 인물들과 함께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엄 선포 한 달 전에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그리고 김충식이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건 우연일까요? 계엄을 준비하려면 군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들의 저항이 거셀 테니까요. 그렇다면 민간 조직도 필요합니다.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맞서 지지해줄 민간 세력이 필요한 겁니다. 김충식은 바로 그 민간 세력을 조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김충식은 통일교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신천지라는 종교단체와도 관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를 통해서는 보수 개신교 세력과도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엄은 실패했습니다.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달려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이 김충식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검 수사관들은 김충식을 조사하면서 점점 더 놀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김충식을 단순한 자산 증식 도우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최은순과 김건희가 돈을 벌도록 도와주는 브로커 정도로 봤던 겁니다. 하지만 수사를 진행할수록 김충식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충식과 군부의 연결고리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상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내란과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김충식과 노상원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 노상원이 아직 소령이었을 때 김충식은 노상원과 성우회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젊은 장교와 전직 장성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 겁니다. 2003년 노상원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상원은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군 장교들이 해외 유학을 가는 건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노상원이 간 곳은 평범한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텔리대학교였습니다. 텔리대학교는 일본의 천리교라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대학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 장교들이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왜 노상원은 하필 그 대학으로 유학을 갔을까요? 김충식과 텔리대학교 사이에는 깊은 인연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노상원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 과정 자체도 김충식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충식도 노상원이 유학 중이던 시기에 일본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본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노상원을 아는 주변 장교들의 증언에 따르면 노상원은 텔리대학교 유학을 다녀온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주술이나 무속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사람 자체가 변했다는 겁니다. 그때 뭔가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5년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김충식이 대규모 전시회를 열었던 그 해입니다. 전시회 관련 문서에서 노상원과 성우회 장성들이 큰 금액의 후원을 한 봉투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 안에 계엄 관련 소책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김충식은 2015년부터 이미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김충식의 활동은 장기적이었습니다. 김충식은 2005년에 양평 땅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김충식은 2003년에 노상원과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계엄 소책자가 나타났습니다. 2024년에 계엄이 실제로 선포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돼 있는 걸까요? 특검 쪽에서 간접적으로 전해온 이야기에 따르면 김충식을 제대로 수사하기에는 현재 특검의 과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특검은 빨리 기소해서 재판으로 넘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담 수사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충식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파헤치려면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김충식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그림이 있었던 걸까요? 김충식에게는 놀라운 사업 계획이 있었습니다. DMZ 인근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땅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김충식이 직접 기획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김충식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증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땅을 세계 평화의 도시로 만들어 주십시오. 김충식은 본인 입으로 전화통화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DMZ 인근의 만평 규모 땅 기증서를 들고 와서 개발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는 누구였을까요? 문서와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통일교로 추정됩니다. 통일교는 일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종교단체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통일교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암살당했습니다. 그 배후에 통일교와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본 내에서 통일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통일교는 일본에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통일교는 어디로 갈까요? 일부 기자들이 추적한 바에 따르면 통일교는 본부를 한국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과 어떤 딜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딜의 중심에 김충식이 있었던 겁니다. 김충식은 본인이 직접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가 발견됐습니다. 놀랍게도 사업계획서에는 국정원이 이 사업을 뒤에서 도와준다는 내용까지 명시돼 있었습니다. 김충식의 사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가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 영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 일부가 김충식이 진행하던 대형 프로젝트와 일맥상통한다고 합니다. 김건희도 김충식의 사업에 연루돼 있었던 겁니다. 통일교, 김충식, 김건희, 그리고 국정원.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김충식에게는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UN 아시아 사무소 설치였습니다. 김충식은 본인이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변에 이야기했습니다. 김충식이 작성한 사업 계획서도 존재합니다. UN 아시아 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한다는 거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통일교의 청탁과 연관돼 있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충식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단순한 브로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주가 조작, 종교단체와의 결탁, DMZ 개발, UN 사무소 설치, 그리고 계엄 준비까지. 김충식은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모든 말을 움직이는 플레이어 같았습니다. 그런데 김충식에게는 더 놀라운 카드가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젝트였습니다. 김충식은 몰래 카메라에 찍힌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산 엑스포는 일부러 진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서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패배했습니다. 전 국민이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김충식은 그게 일부러 진 거라고 말한 겁니다. 김충식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150억 달러 규모의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를 한국에 거의 독점으로 맡길 것이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겁니다. 한국 돈으로 20조 원 규모입니다. 김충식은 실제로 MOU 문서라고 주장하는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김충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수화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사우디 기업이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삼부토건과 연결해줬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이 찾아와서 자기들도 끼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나 여러 회사들도 같이 연결해줬습니다. 김충식은 20조 원짜리 국가 프로젝트를 본인이 중개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면 김충식의 허풍일까요? 프라임경제라는 언론 보도를 보면 실제로 사우디 담수화 관련 기업이 한국에 온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충식의 말이 완전히 거짓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수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김충식이 정말 20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중개할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김충식은 도대체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김충식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일들을 저지르면서도 수사망에 걸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김충식은 물밑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절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김충식의 이름이 언론에 나온 적도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김충식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김충식은 검찰의 핵심 인사들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의 각별한 관계는 이미 언급했습니다. 박세직이 자녀 결혼식 주례를 섰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모두 김충식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김충식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사이였던 겁니다. 김충식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 본인을 보호했고 최은순과 김건희도 보호했습니다. 2025년 현재 특검은 김충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관들도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김충식이라는 인물을 단순히 자산 증식을 도와준 브로커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특검에서도 김충식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란 관련된 과정에도 김충식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또 하나는 통일교 네트워크라고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검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특검은 정해진 기간 안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해야 합니다. 김충식을 제대로 파헤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특검 쪽에서 간접적으로 전해온 이야기는 김충식이라는 인물은 20년 넘게 쌓아온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충식을 수사하기에는 지금 현재 특검으로서는 과제가 있고 빨리 기소해서 재판으로 넘겨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최태현 의원은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담 수사팀이나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충식이 연루된 일들이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주가 조작, 통일교와의 결탁, 내란 관련 사우디 프로젝트까지 이 모든 걸 하나하나 파헤치려면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김충식은 지금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김충식은 아직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기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김충식은 여전히 자유의 몸입니다. 20년 넘게 권력의 그림자에서 활동해온 김충식. 대한민국 현대사의 어두운 이면을 상징하는 인물 김충식. 김충식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충식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던 이름,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던 이름, 하지만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던 이름. 김충식. 이 이름이 앞으로 어떻게 다뤄질지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김충식은 또다시 그림자 속으로 사라질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데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스토리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